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역시나 3,200포인트를 넘나들면서 돌파할 건지 아니면 위쪽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굉장히 어설프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이 좀 많이 들죠. 힘있게 간다라는 느낌과는 좀 다릅니다. 힘있게 갈 거였으면 지난번에 이 상승세에서 바로 쭉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올라가다가 지금 버티지를 못하고 계속 약간은 무너지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상승세가 매우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제 지난 11월을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사실 조정을 줄 거였으면 진작 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뺐다가 올라갔어야 더 강한 흐름이 더 만들어졌을 텐데요. 지금 그러질 못하고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시장만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끌어올렸는가? 대형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등 굉장히 많은 대형주들을 끌어올리면서 11월, 지난 1월까지도 굉장히 많은 대형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대형주가 간다라고 하면서 저기 많이 몰리셨고 그리고 TV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저때 대형주 사라, 대형주가 간다, 뭐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서 대형주 사는 걸 좀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상승 오래 못 간다. 그리고 대형주는 좋지 않다. 그리고 차라리 올라갈 수 있는 저점에 있는 좋은 종목을 좀 잡아놓는 게 낫지. 여기서 대형주 잡아봤자 답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잡으신 분들은 이제야 왜 안 가지?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안 가지? 현대차가 왜 이렇게 안 가지? 기아차 왜 이렇게 안 가지? 아니 SK하이닉스도 왜 이렇게 안 가? 모든 게 안 가기 시작을 하면서 중소형주들이 급등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순환매라고 하죠. 중소형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돈이 옮겨가고 급등이 나오고 또 바닥에 있는 거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매매를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잘하신 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장세였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속 물리는 장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난 1월에 고점 신호가 나온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가놀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된다. 종목을 최대한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을 한다. 이때까지 약간 유행에 뒤처지는 종목을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유행할 수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아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대형주가 다시 가면서 또다시 대형주가 또 가고 중소형주를 다시 또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가 한 번 더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지금 이제 G7이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나 외교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G7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겠다, 중국을 약간 포위하는 형태로 조금 이렇게 숨막히게, 숨조이기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나 어떤 방향에 서느냐가 문제일 텐데 아마 우리나라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당장 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지 아니면 지금의 기조대로 갈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실한 뭔가 결단이 나기는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말은 결국 불확실성이 가득한 장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는 여기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지를 못할 것 같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3,400 정도까지 정말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저기서부터 올라갈 때만 또 무섭게 갑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역시나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반기 때는 하락장으로 저는 변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상승 동력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악재냐 했을 때 그건 이제 악재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것과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는 벌써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는데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악재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시장만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까지 떨어지겠어? 다시 또 가겠지?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은 굉장히 많은 거시적 경제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락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락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코스피 저렇게 막 박살났던 시장 지난 3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정도의 하락이 아니라 하락 장세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세 자체가 하락장인 거지 결국 올라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매는 계속 가능한 장세입니다. 예로 든다면은
우리가 2017년까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기업들,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올라왔었는데 이쯤 올라오니까 대형주가 가지 못하고 역시나 중소형주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으로 1년 반 동안 진행이 되었죠. 저 때는 미중 무역 전쟁과 여러 가지 또 역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 떨어졌는데 저 장세에서는 그러면 수익이 안 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도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때도 제가 방송에서도 올라갈 만한 기업들은 바닥이 있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장세에서도 매매는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놓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올라와 있는 종목을 잡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도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올라와 있는 종목 위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과열이 식는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되겠죠, 당연히. 삼성전자를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8만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알려져 있고 한데 3,400포인트까지 만약 간다면은 지난 정고점인 96,000원 언저리까지는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 그게 수익일까? 그리고 그거를 챙겨야지 수익인구나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 지금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겨우 저거 10,000원 먹고자 들어가신 게 아닐 거예요. 아마 10만 원 이상, 13만 원 이런 데까지 목표가를 잡고 지금은 거기까지 들고 갈 거야 하실 텐데 저는 여기서 팔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얘들부터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나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한다면 제가 이런 반도체 투자하지 마시고 반도체 장비 업종, OLED 업종들 투자하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동아일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일텍 보시면은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그냥 기어다니고 있는 차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에이 이런 게 왜 가요? 이런 게 안 갈 것 같아 라고 하시지만 동아일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쭉 내려가서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영업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장비에 투자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장비 투자할 것이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나 저는 멀지 않은 그런 시간 안에 이 종목은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철강주 막 난리가 났고 조선주 난리가 났지만 저는 그거 1월 달부터 미리 말씀드렸죠. 올라가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뭐 최고치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고려아연 작년 11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고려아연 같은 거는 저점에 사놓으면 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원자재 관련주로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철강 관련주, 철강, 스틸 포스코 관련주 다 잡으세요 했던 게 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올라갔던 기업들은 버리고 올라가지 않은 기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관련주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철강으로 만드는 부품 관련주가 올라가겠죠. 철관 들어간 거, 밸브 들어간 거, 파이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다면은 충분히 역시 올라갈 기업들, 시장하고 상관없이 올라갈 기업들을 잡아놓고 지수가 빠지든 어쨌든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뒤에 와서 이제 와서 뭐 소문나고 좋은 뉴스, 좋은 종목을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을 생각을 통해서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사서 기다리는 게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산 다음에 기다릴 줄만 안다면 수익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실적이 좋고 괜찮은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다면은 믿고 한번 사 놓으시면은 조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